황민호의 진짜 뉴스. 네, 경월일보 팟캐스트 황민호의 진짜 뉴스 142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IT 소식을 전해주고 계신 송민석 IT 바리스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민석입니다. 네, 한 주 동안 변함없이 잘 지내셨겠죠?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이 2019년 첫 월요일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첫 월요일인데, 네. 올해는 참 제가 느끼는 건데, 저만 느끼지 몰라도, 그렇게 추위가 이렇게 기승을 부린다,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닌데, 저는 아침마다 출근하다 보니까 네. 되게 추웠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그냥 차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해서는 안 될 소리였네요. 많은 분들이 출퇴근하고 계신데. 네. 오늘은 어떤 소식으로 또 저희들 또 IT 욕구를 네. 또 채워주시겠습니까? 오늘도 세 가지 IT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우리나라 대표 게임사인 넥슨이 매각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네, 저도 9시 뉴스에서 봤는데. 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이냐라고 이제 회사에다가 사실관계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노조하고 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투자자들도 우려하죠. 주식이 떨어질까봐.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내용 전달해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매년 초 한 해의 IT 발전 지표가 되는 대표적인 행사죠. CES가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진행됩니다. 네, 저희가 매년 소개해드리고 있는 CS 행사. 저도 꼭 네. 가보고 싶은데, 여력이 안 되네요. 예, 세 번째 소식이죠.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 인공지능 관련해서 저희가 많이 소개해드렸는데요. 예, 맞습니다. 드디어 인공지능이 동물의 언어를 학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야, 인공지능이 이제 거의 신의 영역까지 이제 다다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세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은 지난주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대표가 네네. 본인 지분을 전량 매각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예. 이에 이제 넥슨 노동조합에서는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를 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지난 1월 4일인데요. 김정주 대표는 예. 본인의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네. 현재 안주하지 않고 보다 새롭고 도전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넥슨을 세계에 더욱 경쟁력 있는 회사로 만드는데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네. 라고 했는데 실제 이제 매각을 추진 중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한 셈인데요. 네. 이에 이제 넥슨 노조에서는 이거는 이제 김정주 대표의 본인 입장문이고 이거 말고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을 좀 밝혀달라. 실제 매각을 하는 건지, 매각을 한다면 지금 넥슨에서 일하고 있는 수천 명의 고용 안정은 위협받지 않고 그대로 인계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좀 뜻을 밝혔습니다. 예. 아직 그 입장은 안 나왔죠? 네, 그건 아직 안 나오고 있고요. 지금 노조에서 이제 걱정하는 부분들이 이런 건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많이 네. 이제 넘보고 있는데, 그렇죠. 만약에 이제 넥슨이 중국에 팔리게 된다면, 중국은 워낙 이제 인력이 많기 때문에, 네. 넥슨이 가지고 있는 이제 지적 재산권만 가져가고,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넥슨 직원들을 그냥 다 버려버릴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들이. 그럴 우려가 거의 99%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연초부터 이제 IT 업계에서는 큰 이슈가 나온 상황인데요.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 게임 산업이 황금알을 앓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되게 많이 키우고 있었는데, 예.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4대 악으로 규정하고 심하게 규제를 했던 상황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상황들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게 아닌가? 사실 게임 맞아요. 업체가 되게 이제 앞서가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경쟁력이었는데 말이죠. 지금 맞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왔네요. 이런 말하면 논외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속담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산 배가 아프다. 예, 누가 잘 되면은 꼭 그걸 이렇게 본받아도 나도 잘 돼야지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맞아요. 발목을 잡고 그렇습니다. 깎아내려서
못 가게 하는 그런 약간 그런 풍토가 있어요. 기업의 경제계에도. 그래서 그 넥슨이 워낙 좀 잘 나가고 독주를 하고 하다 보니까 견제가 엄청 심했었죠. 그 오너 개인에 대한 견제도 많이 심해서 무슨 뭐 검사하고의 그런 스캔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아주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뭐 한국에서 기업하기 너무 힘들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네. 아마. 이제 다 팔고 그냥 나 편하게 살래 이런 거 수도 예. 있고요. 아니면 다 팔고 나 외국 가서 할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자꾸 이게 뭔가 발목을 잡는 형국으로 가는 게 좀 안타까운데 아마 이게 시장에 나오면 이거를 살려는 중국의 자본이나 뭐 대자본들이 아마 엄청 이게 눈독을 들일 거예요. 좋은 우량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아마 그 노조나 직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외국 자본이 만약에 넥슨을 가져간다 그러면 그게 외국 회사인 거예요, 결론은. 네. 그러면은 한국처럼 직원들의 그런 건 보호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만약에 회사를 사게 되면 네. 이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당연하죠. 있는 방향으로밖에 고민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불필요한 인력도 일단 다 빼고요. 그렇죠. 돈이 안 되는 게임이나 뭐 서비스 이런 거 다 접을 거고요. 그렇죠. 아마 지금 그 노조에서 걱정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한국의 기업으로서 한국인이 오너니까 국내 여론 눈치를 보고 국내 강력한 노동법 적용을 받으니까 뭔가 좀 이렇게 직원들 입장에서는 불만이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게 보호되고 있었던 건데 외국에서 기업을 해서 외국 기업이 된다 그러면 가차없이 뭐 잘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글 예를 들어도 그렇고요. 주변에 기타 뭐 이렇게 잘 나가는 외국계 IT 기업들 봐도 정규직이 소수고 일부는 다 뭐 비정규직으로 대다수가 비정규직인데 그냥 가차없이 자르고 가차없이 또 바로 책상 뺀다 하더라고요. 어디 유튜브 구글에서 근무한 그 직원이 이제 유튜브 올린 거 제가 유심히 이제 많이 봤는데 그렇게 냉정하게 IT 업계는 냉정하게 능력 위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아마 그런 건 각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 좀 정부에서라도 좀 이렇게 나서면 또 정부가 개입하면 또 이상하게 되는 거고 이게 하여튼 뭐 어쩔 수 없는 대세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저는. 네, 다음 소식 또 전해주시죠. 네, 그 매년 초 미국 라스베거스에서는 그 IT 관련 기자들과 블로거들이 그 세계 유명 IT 업체들이 내놓은 기술, 제품 이런 것들을 미리 전망하는 네. 자리가 있어서 참석하는데요. 예. 그게 바로 이제 CES입니다. 맞습니다. 네, 올해는 1월 8일, 그러니까 우리 내일부터 11일까지 나흘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네. 이미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기자들과 블로거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를 네. 참석해야지만 올 한 해의 그런 ICT 업계의 전망이나 트렌드를 아주 한눈에 이렇게 분석하고 점검하고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죠. 빠르게 볼 수가 네, 있죠. 여기를 안 가고 뭔가 이렇게 계획을 잡는다는 거는 참 힘든 상황이 됐어요, 이제 앞으로. 네. 네, 계속해 그래서 주시죠. 그 CS 관련해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은 뭐 전체적으로 내용이 다 나오진 않았지만 올해도 가장 핵심이 될 내용은 단연 인공지능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올해 인공지능 관련해서 전 세계 60여 개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네. 이번 주제는 이제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부터 인공지능이 가져야 될 윤리까지 좀 다양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 특히 그 국내 기자들과 블로거들이 관심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공용으로 통하는 네이버가 네. 이제 국제 무대에 첫 선을 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그 첫선은 안 보였었나요? 네, 네이버가 아이고, 이런. 올해 창사 20주년을 맞이하는데요. 그러게요, 20년.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IT 기업이긴 하지만 네. 한 번도 CS에 참석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아유 좀 의외의 뉴스네요, 이건. 아니 사실 네이버가 참석할 이슈도 없었고요. 네, 그래서 뭐 가서 뭐 이렇게 보여줄 만한 거리도 없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사실 특별한 게 없어요, 네이버가 그냥 선점했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재밌는 건 이제 네이버가 그 처음으로 참석하는 CES에서 네이버를 기술 플랫폼으로 이제 그 글로벌 무대에 소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검색 엔진이나 블로그 뭐 이런 인터넷 서비스가 아니고요. 예, 예. 3차원 실내 안에서 정밀 지도를 제작하는 로봇, 네. 또 정밀하게 제어가 가능한 로봇 8, 예. 자율주행차를 위한 고차원, 그러니까 되게 높은 해상도의 지도를 제작하는 솔루션, 네. 그리고 3차원 증가현실 기술, 이런 네. 것들을 보여주면서 생활 속에서의 기술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업체로 네이버를 소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결국은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가 이제 말하는 소위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네. 기술로 네이버가 이제 포털 사이트에 머물지 않고 그렇게 발전하는 회사가 되겠다. 네네. 비전을 갖다가 이제 선포하는 거네요, 전 세계.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저도 읽으면서 되게 이렇게 낯설었는데, 이제 네이버가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알려진 거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이버 웹툰,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검색 이런 것들만 그렇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외국으로 나가면서 이런 걸 한다고 하니까 예. 네이버가 이런 걸 하면서 왜 우리나라에서는 안 보여줬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저는 또 그 반대 생각 드는데, 괜히 이거 잘하지도 못하는 걸 어설프게 이렇게 던져갖고, 오늘 또 무리수 띄우는 거 아닌가. 그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글쎄, 아직은 그렇게 경쟁력을, 그 분야에 대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기를 만한 걸 입증하거나 검증을 받은 적이 없나, 네이버가. 네. 검증 받은 후에 내놓는 건가 하는 우려도 있네요, 이것도. 재밌는 건 이번에 그 부스를 구글 바로 옆자리에다가 냈다고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비즈니스 전략을 했네요. 구글과 우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 이거네요. 그죠. 그리고 뭐 구글 입장에서는 뭐 별로 크게 신경 쓰지도 않겠지만. 그렇죠. 이제 데뷔하는 입장에서 뭔가 이제 큰 기업 옆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더 많이 노출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좀 구글하고 비교해서 이슈를 좀 네이버 쪽에 좀 이렇게 많이 선점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한국에서만 네이버지 사실 국제 조금만 나가서 일본 뭐 좀 더 나간 미국에서는 뭐 네이버가 뭐야 이렇게 할 정도거든요, 사실은. 일본은 좀 달라요. 일본에서도 그 네이버 재팬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 네이버 재팬이 그 라인을 만들었거든요. 예, 라인 때문에 네이버가 약간 좀 알려지긴 했죠. 그죠. 그리고 일본에는 라인이 우리나라에서의 카톡처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적어도 일본에서는 좀 많이 알려지고 있고, 동남아 쪽에서도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라인이랑 캐릭터 사업들이 좀 잘 되고 있거든요. 예. 어쨌든 간에 이제 뭐 국제 무대에서 이제 한 발 한 발 이렇게 네이버가 공격적으로 나가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네이버를 제가 안티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약간 후발주자라는 느낌도 들고요. 다음 주 이때는 제가 이제 네이버가 이제 CES에서 어떤 걸 보여줬는지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됐든 뭐 구글이 지금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제 나가고 있는데, 포털로 시작해서 구글을 이제 본딴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하여튼 뭐 국내 기업이니까 선전을 뭐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뭐 일단은 선전해야지 국부에도 또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네, 네이버 좀 화이팅 하십시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다음 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예, 마지막 소식은 그 인공지능이 동물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동물의 언어까지. 네, 미국 워싱턴대 양리학과 교수인 존 노이마이어 교수. 그리고 그 교수님의 연구진들이 쥐간에는 초음파 발성을 분석을 하고 탐지해서 딥러닝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야, 그 정도 기술 수준까지 벌써 갔네요, 참. 네. 쥐를 포함해서 이제 설치류들은 초음파를 통해서 이제 동료들과 대화를 되게 많이 나누는 사회적 동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얘네들이 하는 그 초음파가 우리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보다 높기 때문에 직접 들을 수는 없었다고 하거든요. 뭐 초음파로 사용해서 대화하는 동물들이 꼭 영화 보면 많이 나오죠. 돌고래도 그렇고 박쥐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초음파를 탐지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으로 자율학습 기능을 더해가지고
쥐들이 내는 초음파를 분석을 하고 그들이 이제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쥐들의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야, 그러면 뭐 그거를 연구해서 쥐들의 언어를 알게 되면 어떤 이제 뭐 장점이나 단점이 있을까요? 네,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고 하면은 실험 쥐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쥐들, 약을 새로 이제 출시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이제 설탕이나 이런 보상을 줬을 때 동료들과 되게, 그러니까 즐겁게 놀 때 가장 행복함을 느낀다. 그리고 네. 이성의 쥐를 만나면 구애하는 그런 초음파 패턴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런 사실들을 확인을 하면 네.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쥐들에게 이제 특정 약물을 줬을 때 예. 그 약물에 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예.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동물들의 이제 사고를 이해해서 우리 이제 뭐 문명이나 아니면 현실에 한다 이거네요. 네, 그래서 이게 더 발전하면 술이나 마약 성분의 약물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를 사람들이 아닌 쥐를 통해서 미리 좀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고요. 예. 반대로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도 쥐들의 언어를 이해하면은 좀 더 빠르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인공지능의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대단합니다. 네. 동물의 언어까지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간다는 게. 네, 앞으로 뭐 이제 이런 데이터가 더 많이 분석된다면 쥐뿐 아니라 이제 뭐 다른 동물들, 우리가 이제 애완동물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 네. 뭐 이런 동물들의 언어들까지도 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아주 무궁무진한 산업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이해한다 그러면. 네. 심지어는 이제 갓난아기의 울음소리를 인지해서 분석해주는 그런 어플이 있더라고요. 울면은 뭐 네. 배가 아파서 운다든가 배고파서 운다든가 이런 네. 게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저는 뭐 획기적이다 생각했는데 이제 동물까지 그럼 이제 동물이 막 짖으면 왜 짖는지 바깥에 사람이 온 건지 그렇죠. 배가 고파서 짖는 건지 아파서 짖는 건지 그것까지 분석할 수 있다고 하면 앞으로 개하고의 대화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 좀 더 발전하면. 네. 그렇죠? 동물과의 대화도 가능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참 대단합니다. 이 기술이 발전이라는 게 참 뭐 놀라운데요. 또 한편 두려운 것도 있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이렇게 좋은 소식, 유익한 소식도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그 CS 후일담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소식도 다양한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또 수고하셨고요. 네, 한 주 동안 잘 계십시오. 예. 네. 지금까지 IT 바리스타 송민섭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